네, 안녕하세요.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. 오늘은요,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공부 문제로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. 뭔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잘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. 뭔가 스스로 하지 않거나 뭔가 잘하고 싶어도 뭔가 잘 되지 않아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벌어집니다.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,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, 우리가 과연 무엇을 도와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스스로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? 바로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 있죠. 바로 의, 식, 주입니다. 적어도 우리가 먹고 옷 입고 그리고 사는 문제가 해결은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? 그리고 이 정도는 갖춰져야지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이런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욕구들을 잘 충전시켜 주어야지 아이들이 뭔가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?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게 반드시 공부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첫 번째 욕구는요, 바로 자율성 욕구예요. 이 자율성 욕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. 바로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면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. 그것은 X입니다. 왜냐하면요. 이 자율성 욕구라는 건요. 사실 그 단어 뜻을 잘 살펴보면요.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조절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자율성 욕구라고 해요. 그런 것처럼 이것은 뭔가 내가 마음껏 뭐든지 막 다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내 세상이야 라고 했을 때 자율성 욕구가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나는 그러면 이때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볼까? 아니면 나 이땐 이걸 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볼까? 라는 것처럼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아이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이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자신만의 기준이나 원칙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. 뭔가 우리가 아이들이 큰 마당에서 놀 때 어디에서나 다 놀아도 돼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차도는 위험하니까 차도는 조심해야 돼. 여기에서 놀이터에서 놀더라도 이 놀이터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알려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. 근데 물론 이것도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, 아이들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되고 안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 더 깊숙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.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자의식이 강해질수록 아이들은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이제 노력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뿌듯함도 생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보다 더 아이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아이들의 과거 경험이나 뭔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 그때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면 너가 그때 뭔가 수학 시험에서 걱정된다고 했을 때 미리 뭔가 문제를 싹 풀어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때?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?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조언을 해주면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하는 거죠. 내가 수학 시험에서 좀 실수를 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럴 때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 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통하진 않는 거예요.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서부터는.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너 생각은 좀 어때?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돕고 뭔가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한다면 엄마가 그때 봤을 때는 아빠가 그때 예전에 너한테 들었을 때 이게 도움이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때?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.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!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어때? 라고 제안을 하거나 알려주는 것들.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. 이게 바로 자율성 욕구입니다. 그래서 이 자율성 욕구가 충전이 되면요. 아이들은 그래 뭔가 내가 해냈어.
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엄마 말 들어서 학원 다니라는 거 다 해 가지고 그런 거구나라는 게 아니라 '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.'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 욕구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율성 욕구가 이래서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유능감 욕구입니다. 이 유능감은요.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했을 때 나타나는 욕구인데요. 뭔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거나 했을 때 "거봐. 엄마 말대로 하니까 잘 됐지?" 아니면 "야 학원 그거 괜찮은 것 같다. 그치?"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"너가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너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성적이 이렇게 올랐구나." 라고 알려주는 것.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. 또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하더라도 "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." 라고 아이들의 결과를 탓하는 것보다는 "그래도 너가 그동안 노력한 거 있잖아. 그거 실력은 어디 안 간다? 그거는 너가 분명히 익힌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라도 꼭 발휘될 거야. 엄마는 믿어." 이렇게 알려주는 것.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켜줘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다음에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 그래도 아예 실패한 거 아니야. 나 지금도 많은 걸 배웠어. 그리고 이거 나중에도 내가 분명히 발휘할 수 있어.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이들의 유능감을 충전시켜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보다 더 뿌듯하고 내가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. 이 세 번째는요, 바로 관계성 욕구예요. 이 관계가 좋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? 아니면 관계가 좋으면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진다? 이런 거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?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, 뭐 관계가 좋다고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.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.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. 모두들 뭔가 내가 뭐 어떤 과목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. 그런데 그 과목 선생님이 좋아.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뭔가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.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내가 나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. 이 사람이 이거 되게 좋아하네? 그럼 나도 이거 뭔가 좀 좋아해보고 싶다. 내 친구가 여기 가보자고 하네? 그러면 나도 한번 여기 가볼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그거는 친구가 되게 좋아서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서 자기도 스스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좋지 않아요. 하기 싫어요. 그러면 오히려 더 적대적이 되고요. 이 대상도 싫어집니다.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 중에는 공부를 반항의 수단으로 삼는 아이들도 있어요. 나 그러면 공부 안 해. 나 이거 학원 안 갈 거야. 이런 식으로 뭔가 반항의 수단으로 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이게 다 관계에서 비롯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관계성 욕구, 제가 방금 얘기했던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유능감 욕구,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자율성 욕구, 이 세 가지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충전이 되어야지 비로소 나 이거 조금 잘하고 싶은데,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, 노력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이런 욕구들을 충전시켜 줄 수 있을지 제가 이번에 이 두 번째 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이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이 자율성 욕구, 유능감 욕구, 관계성 욕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욕구들이 좀 잘 충전이 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의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담아봤거든요.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. 이 책을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고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제 블로그나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될 때 또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